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근무하는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겪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리고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관련성을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미세먼지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인을 기준으로 음식을 약 한 1.2kg 정도 섭취하고 있고요. 물은 한 2리터 정도, 한 2kg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음식과 물은 여러분이 대부분 골라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물 골라서 마실 수 있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13kg의 공기를 하루에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공기, 여러분이 선택해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죠. 실제로 주어진 공기 그대로 마시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왼쪽의 그림처럼 굉장히 맑으면, 비 온 뒤에 화창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맑으면 여러분 기분도 좋으시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잿빛 하늘에 시야도 좋지 않고 멀리 볼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날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거의 100마이크로암 이상 굉장히 많은 수준의 차이가 나면서 이런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공기를 마시는 날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스웨덴 연구팀들과 우리나라에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 이러한 공기들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채집하기 전에 깨끗한 하얀 필터인데요. 하루가 지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보면 굉장히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난달에 굉장히 심한 황사가 나타났던 날 기억하시죠? 1000마이크로암이 넘는 미세먼지가 기록되는 심한 황사가 나타났을 때 보면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들이 필터에 포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색깔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황사는 약간 누런 모습,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오염은 약간 검은색이지만 황사는 또 토양이기 때문에 누런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의 오염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선택권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오염 문제를 우리가 지금 초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둥근 큰 원이 머리카락 단면도입니다. 보통 성인의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 마이크로미터가 한 100만 분의 1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에 들어갈 쯤 굉장히 작습니다. 미세먼지가 직경이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만 분의 1이고요. 왼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로축이 미세먼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는 보면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봄철 이제 꽃가루 날리는 꽃가루들도 있고요. 황사 미세먼지가 있고요. 담배 연기나 검댕이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기체들은 굉장히 작죠. 여기서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이런 물질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황사의 일부, 그리고 스모그나 담배 연기, 그리고 검댕이와 같은 물질들을 주로 우리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초미세먼지의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가 타면서 나는 이 연기를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연기가 처음에는 보이다가 바람이 불면서 시간이 지나서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고농도일 때는 우리 눈에 햇빛을 산란하면서 보이지만 흩어지게 돼서 공간에서 흩어져서 농도가 줄어들면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초미세먼지 예가 바로 이 담배 연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뒀지만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담배 피우시는 분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금연을 꼭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초미세먼지는 이와 같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숨쉬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흡수가 되고 과연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어렵지만 의학 논문 한 편을 갖고 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맨 위에 있는 요 보라색에 가까운 요 부분을 보면 주로 코, 인두, 후두 부분이고요. 초록색은 기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X축은 뭐냐면 미세먼지의 크기예요. 크기이고 Y축은 얼마만큼 코와 인두에서 또는 후두에서 많이 달라붙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세먼지의 주 성분인 한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대부분 여기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데요. 코나 인두, 후두에서는 거의 내려갑니다. 즉 훨씬 더 큰 입자, 흙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동장이나 이런 흙먼지가 많은 데서 운동하시다 보면 가끔씩 흙코가 나오죠. 그래서 코에서 다 걸려버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들은 코나 인두도 통과하고요. 기관지도 통과하고 가장 많이 쌓이는 데가 어디냐면 폐에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진폐증에 걸리는데요. 아무리 좋은 마스크와 이런 방독면 같은 그런 장비를 착용해도 결국 폐에 가서 쌓이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주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보다 조금 큽니다. 대략 한 직경이 0.08에서 한 0.22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담배 연기 또는 검댕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크기를 자세히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대륙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기관지를 통과하고 폐에 쌓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에 감염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착이 되면서 폐질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도 코로나의 크기와 우리가 호흡하면서 폐에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살펴보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넣어두었지만 폐세포에 한번 쌓인 이런 미세먼지들이 제거가 되는데 50% 제거가 되는데 1년이 정도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폐질환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이러한 건강에 영향에 미치는 질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경 쓰면서 사실은 많이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너무나도 자극적인 그림들을 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매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태울 때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동남아 같은 지역들 보시면 나무나 소똥 말린 걸로 여전히 난방이나 요리를 하고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겹살 이런 바베큐 할 때도 보면 흰 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미세먼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로 발생하는 산불 또는 농사 지으면서 소각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미세먼지들은 대부분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각을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재가 남지 않거나 연기가 없을 정도로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덜 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고체와 기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고체 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연소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지만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광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광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석탄을 쓰면 저희가 주로 이산화황이라는 기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광학 반응을 통해서 황산염이라는 고체로 바뀝니다. 즉 기체가 배출이 되고 나서 대기 중에서 입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물체를 태우는 유기체가 타면서 나오는 유기탄소를 또 형성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이런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코러스라는 코리아와 미국, US의 에어 퀄리티 캠페인을 한반도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회색과 검은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소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고요. 나머지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생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상공에서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때 저희가 놀란 결과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의 4분의 3이 대기 중으로 나온 오염기체가 광학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달리 얘기하면 그 과정이 대기 중에서 복잡하게 일어나서 굉장히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2차 미세먼지 또는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순히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텔레비전에서 실험한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특히 삼겹살 또 고기 같은 직화구이 음식점 많이 가실 거예요. 집에서 많이 구우실 거고 아마 예전에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한 번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TV에서 삼겹살 구우면서 초미세먼지 측정했더니 36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농도가 2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에 거의 15배, 2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여기는 이제 팬에 구워서 그런데요. 실제로 직화구이에 직접 숯 같은 데 직접 구우면 이 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2배, 3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댁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향초를 많이 켜실 거예요. 제가 뭐 TV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향초에서 이 드라마 내용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향초를 태우면 파라핀이 타면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실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파라핀이 타면서 화학적으로 이제 불완전 연소되면서 검댕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초 태우면 검은 연기 처음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이거를 제가 학생들과 무슨 실험을 했냐면 5평 정도 되는 보통의 집에서의 방에서 밀폐를 시켰습니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와 양초를 한 2m 정도 떨어뜨려 놓고요. 지금 많이 쓰는 이런 3가지 양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27 마이크로암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에 한 27g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연평균 농도가 25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고요. 물론 이산화탄소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양초를 몇 개인지 저희가 헤아려 봤습니다. 대략 한 50개 정도를 잡아 보니까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를 만약에 피웠다고 생각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암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도 향초 하나만 방에서 켜게 되면 1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몇 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보통 공기청정기 있으면 대략 한 5 마이크로암 퍼 세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향초 같은 경우도 짧게 사용하시고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미세먼지에도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도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 그림은 뭐냐면 동그라미의 크기가 미세먼지 농도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2018년 서울의 농도입니다.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략 한 23 정도 되는데요. 도쿄는 13이고요. 뉴욕은 7이고 중국의 북경은 베이징은 42 정도로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됩니다.
색깔은 뭐 미세먼지가 좋은 날, 보통인 날, 나쁜 날, 매우 나쁜 날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북경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일본, 뉴욕입니다. 물론 뉴욕이나 동경 같은 경우 서울만큼 복잡하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과연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낮은 깨끗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시기가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과연 최근에 심각해진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클루 모네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네가 런던의 워털루 다리에서 구름이 낀 날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구름이 끼어 있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 굴뚝에서 보이는 이런 오염된 물질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의 이름을 워털루 다리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이 매우 심한 날로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190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산업화되고 영국이 한참 이제 경제 발전을 할 때입니다. 산업화 석탄 기반으로요. 지금은 영국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1세기 전 100년 전의 영국은 이와 같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금년도 또는 작년 결과들은 이 그림에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보시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직경이 작은 미세먼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 숫자들은 연평균 농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초미세먼지이고요. PM2.5라고 부르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우리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는 연평균 그리고 24시간 기준치입니다. 지금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미 연평균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고요.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지금 기준에서 조금 변동하는 그런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 보면 어때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한 2010년부터는 약간 정체하는,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조금 정체하면서 변동하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제 나이의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인데 왜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배출을 줄였죠.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지난 1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작년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거의 17%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시겠죠? 나쁜 밀수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거리두기와 그리고 산업들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배출이 줄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치 2015년 이후에 미세먼지 농도들이 쭉 줄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줄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서 경제활동을 다시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희망하는 거는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세먼지가 결국은 우리가 배출을 줄이면 결국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일본 동경이나 또는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나빴던 이런 미세먼지 상황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계기가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는 국제기구 중에 하나일 텐데요.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의 미세먼지들이 폐에 가서 쌓이면서 폐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병을 유발하면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는 일기예보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를 2015년 약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뉴스 속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언론에서 많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이후에 예보를 하면서 엠포털에서 저희가 검색한 미세먼지 검색한 빈도를 보면 17년, 18년, 19년 가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날씨 뉴스 검색한 걸 보면 한 170만 건 정도 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한 거 또는 뉴스가 나온 것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있는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해치고 이거를 알게 됐다고 느끼게 된 거고요. 이와 같이 2018년 또는 19년에 검색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를 농도를 그린 겁니다. Y축이 이제 커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서울 지역의 일평균 농도입니다. 보시면 2015년, 16년에 또는 17년까지 고농도가 겨울철에 나타나로 대략 한 7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였는데 2018년, 19년이 되면서 보시면 최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이 되고 며칠씩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사실 2019년 3월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과거에 비해서 더 심각해지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평균 농도는 계속 이렇게 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지금 2020년에는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서 고농도 현상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농도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들이 과연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건지 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가요? 국외유입에 의한 미세먼지일까? 지난 2019년에 환경부가 한중일 세계 3개국의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의 대략 한 30%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요. 절반인 50% 정도는 국내에서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나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때는 70% 또는 80%까지 중국에서 온다고 부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 붉은색으로 할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바람 순환에 따라서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일의 미세먼지,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지 예보하는 건데요. 보시면 중국에서 와서 다시 남중국 해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도는, 즉 대기가 정체되면서 한반도, 중국 동해안 이 지역들이 굉장히 고농도에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또 중국도 줄여주길 우리가 기대를 해야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들이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5개 지점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청두, 광저우 이런 상하이 5개 지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를 2014년부터 어떻게 지난 2018년까지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높은 지역에 한 100마이크로옴 수준에 굉장히 높다가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한 25마이크로옴 요 수준입니다. 실제로 높은 지역들 베이징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보면 서울에 비해서 한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즉 중국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미세먼지를 줄이면 결국은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도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게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기후변화와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서울에서 지금 여의도 상공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해서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많이 덮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미세먼지 결국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고체로 말하는 입자들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파티클들인데요. 이런 파티클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들을 많이 반사를 합니다. 즉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안개가 심하면 안개가 심할 때 여러분이 이런 라이트를 켜면 굉장히 많이 반사돼서 앞을 멀리 볼 수 없죠. 안개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산란을 하고요. 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도 일부는 산란해서 지구로 밖으로 바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중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적인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검댕이 있죠.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블랙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들은 햇빛을 워낙 잘 흡수합니다. 즉 과시광선 영역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예요. 빛을 더 이상 내보내지 않게요. 이런 미세먼지, 블랙카본과 같은 미세먼지, 검댕이와 같은 것들은 열을 흡수하게 되면 다시 더 긴 파장으로 대기 중으로 내놓으면서 대기의 온도를 올리는, 오히려 온실 효과를 더 가속화시키는 지구 온난화 물질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가 이런 미세먼지들이 많아지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량은 줄어들 거예요. 즉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구름이 낀 날은 서늘해지죠. 그리고 구름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더워집니다. 그와 같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반사되는 양이 증가하고 대기 중에서 흡수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즉 이를 우리가 많이 비교하기를 그 해변가에서 파라솔을 쳤을 때와 같은 파라솔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해변에서 파라솔 왜 펼치나요? 들어오는 햇빛이 줄면은 그만큼 그늘이 지면서 시원한 거죠.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나면 지표면은 시원해지고요. 대기는 상대로 더워져서 온난화가 됩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기후변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마 최근에 여러분이 가끔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실 텐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구공학, 지오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마 지금 또 계속 일어나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이 폭발된 화산재들이 성층권이라는 대륙권 그 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햇빛을 차단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연적으로 실제로 1991년도에 일어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때문에 전지구 기온 평균이 그 다음 해인 1992년도에 한 0.6도 정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를 모티브로 해서 대기 중에 이와 같은 많은 입자들을 뿌리게 되면 산란해서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죠. 즉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덜하고 추워지는 거죠.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보자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성층권이라는 부분에 어떤 물질을 뿌릴지, 이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요. 또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 이런 실험을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 대기에서 아직 실험을 못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실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언론에서 여러분이 아마 접할 수 있고요. 실제 설국열차라는 영화 아시죠? 설국열차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와 같이 지구의 온난화를 늦추려고 성층권에 많은 물질을 뿌렸는데 너무나도 지구가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지구가 오히려 너무 추워지면서 얼어붙으면서 시작된 게 바로 설국열차의 시작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온실기체와 비교해서 이런 미세먼지에 의한 효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적어둔 온실기체들은 뭐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에 비해서 대기 중에 훨씬 더 오래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평균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 100년 정도 존재하지만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미세먼지들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 씻겨서 없어져서 깨끗해지고요. 또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또는 2주 정도까지 존재하는 굉장히 짧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산업화 이후 1750년 이후에 그러면 각각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살펴보면요. 실제로 지난 한 2010년 정도까지 보면 최근까지 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한 0.8도 산업화 이후에 지난 한 200년 정도 동안 한 0.8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에 의해서 한 1.6도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되면 뭔가에서 낮아졌다는 거죠. 낮아지는 즉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반대급부를 하는 게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낮췄느냐? 대략 한 1.2도 정도 낮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제가 그 검댕이 기억하시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과 같은 이와 같은 거는 주로 우리가 석유, 석탄, 화석연료나 또는 나무와 같은 이런 생체 연료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오히려 지구 온도를 한 0.35도 정도 올렸습니다. 즉, 그 다음에 뭐 도시 열섬에 의한 약간의 온도 상승을 다 더하게 되면 한 0.8도 상승한 겁니다. 즉, 온실기체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미세먼지가 많아지만 낮추는, 즉 서로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지구온난화는 늦출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중에 일부는 또 온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슈는 이러한 지구가 냉각화되는 이슈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온실가스도 줄여야겠죠. 당연히 지금 탄소 중립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온실가스, CO2 줄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매연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블랙카본과 검댕이와 같은 걸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댕이와 같은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지구의 온도는 올리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제로 건강에 위험한 물질들은 아니에요. 일반 대기 중의 농도는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검댕이와 같이 지구 대기를 온도를 올리는 미세먼지를 더 많이 줄이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대도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 또는 대도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거의 검댕이 같은 걸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매연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매연들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인데요. 아직 우리보다 조금 더 개발되지 않은 후진국들, 즉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보면 지금 학문적으로 제가 검댕이를 블랙카본이라 여기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블랙카본들을 배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후진국에서 가면 이런 그 경유차들이죠. 막 매연을 내보내는 이 경유차들 뿐만 아니라 산불도 일어나고요.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많은 흡입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인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도 대국이기도 하지만 매년 WHO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의하면 약 30만 명의 가정주부들이 이런 매연을 흡수하면서 블랙카본과 같은 초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이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좋은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는 이 바베큐, 직화구이에서도 많은 매연이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은 좀 복잡한 연구 결과이지만 위에 그림을 설명드리면 붉은 지역들이 이런 블랙카본이나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온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많은 지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롯한 동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들은 많이 나오고요. 많이 대기가 가열되기도 하고 지표가 냉각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가 조금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즉 대기의 상공입니다. 상공이 좀 더 더워지고 지표면이 더 냉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표면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찬 공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항상 내려오려 하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데워지면 어때요? 부력을 통해서 상승하죠. 그래서 아래로 섞입니다. 지표면 부분에서 많이 섞이는데 상승이 더 따뜻해지고 지표면 부분이 더 냉각이 되면 이런 상승 운동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실제로 강수가 조금 더 발달하지 않습니다. 즉 강한 상승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작물 같은 데도 안 되고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햇빛을 많이 흡수하거나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조량이 줄어들면 농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미세먼지들이 바람을 타고 빙하나 눈에 가서 쌓이면 검은 더러운 눈이 되죠. 그러면 눈들이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같은 고산 빙하들도 빨리 녹고 있고요. 북극의 빙하도 더 빨리 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관련해서 제가 하는 연구들을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한 10여 년 전에 무엇을 했냐면 2008년도에 저희가 중국 북경올림픽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인데요. 북경올림픽 하는 동안 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야외에서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08년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인위적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미세먼지 영향이 어떻게 바뀔까를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무인항 공기들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작은 장비, 측정 장비들을 탑재해서 여러 대의 무인항 공기를 통해서 실험을 해 봤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하면 이 그림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검댕이의 농도인데요. 검은색은 태평양에서 왔을 때이고요. 초록색은 중국에서 왔을 때입니다. 농도가 중국에서 공기가 오니까 농도가 2배 이상, 3배, 4배까지 증가해버립니다. 고도에 따라서요. 그러면서 태양에 의한 복사 가열 효과, 즉 지구의 온도 올라가는 효율이 30% 증가합니다. 즉 중국에서 이 검댕이와 같은 햇빛을 잘 흡수하는 미세먼지가 오니까 온도가 확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30% 이상, 대기 낮의 온도가 그렇게 가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결국 우리가 국내에서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즉 우리의 풍상층이죠. 아시아 대륙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면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와 같은 미세먼지 문제는 경제개발 발전 과정에서, 즉 산업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신경 못 쓰고 배출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똑같은 문제를 겪었을 텐데요. 제가 지난 한 10년간 유엔 환경계획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네팔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네팔은 바로 이런 설산이 덮인 히말라야 고본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간 네팔의 카트만두 수도입니다. 수도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5번 정도 갔지만 히말라야 이 고산을 한 번도 카트만두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미세먼지들이 산을 거의 덮고 중턱까지 덮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지역 가면 제가 포집하기 전에 굉장히 깨끗한 필터예요. 하루만 되어도 정말 제가 이렇게 검은색, 정말 이렇게 검은색은 제가 물감으로도 보기 힘든 정도의 검은색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벽돌 공장부터 시작해서 소각, 자동차 이런 매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결국 과거에 이랬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줄여나간다면 우리도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온실기체에 의한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미세먼지는 기후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결과만큼 건강에 미치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희망하는 게 계속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들을 받도록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댓글 몇 가지 주신 부분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것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초미세먼지가 직경이 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거를 다 총칭을 합니다. 직경이 2.5미터보다 작은 거고요. 실제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1 나노미터, 여러분 요즘 아마 나노 사이언스, 나노 과학 이런 거 많이 들었을 텐데요. 1 나노미터보다 큰 거를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체 같은 게 있지만 입자들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전부 다 작은 거는 다 2.5가 초미세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보면 알러지성 비염은 꽃가루에 약한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전공이 이 미세먼지 쪽의 그런 부분이고 생물학, 의학 쪽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서 보시면 알러지성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들은 조금 커요. 그 사이즈들이 어디서, 그 크기 분포들은, 그러니까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들은 어디서 걸리냐면 우리 코, 즉 기관지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여기서 많이 포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가루 알러지 하면 콧물도 나고 막 기침도 하고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잖아요. 항상 알러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면 대부분 지금 KF94 같은 마스크들은 그 미세먼지 크기를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 이외에 마스크 착용을 좀 하시면, 특히 KF94입니다. 그런 공인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좀 이런 알러지의 비염의 그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의 다양한 특성이, 그 다음 질문은요, 알갱이 크기에 따라 나타나냐고 물으셨는데요. 미세먼지는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크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 때문에 크기를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 크게 못 드린 부분은 화학 성분들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나오거나 또는 대기 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화학 성분이 다 다릅니다. 황산 성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질삼이 있을 수도 있고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유기체에서 만들어진 탄소 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학 조성에 따라서 사실은 또 많은 우리 생물학적인 영향이 의학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가 오지만 황사 같은 건 우리가 흙성분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진화 과정에서 이미 토양 흙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황사가 입자 자체 흙먼지를 마셔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 이상 우리 건강 영양은 상대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내지는 그런 초미세먼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도 중요하고요. 크기에 따른 화학 성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화학 성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주신 걸 보면 가장 작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얼마나 되냐요? 물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지금 측정하는 게 한 1나노미터보다 측정을 합니다. 근데 1나노미터 정도면 굉장히 작잖아요. 10의 9승미터 정도 되는 10의 9승분의 1미터니까 굉장히 작아요. 이런 작은 입자들은 실제 대기 중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자들과 만나서 합쳐지면서 금방 굉장히 큰 입자로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대략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 크기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대기 중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들, 너무 작은 입자들은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대기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실제 가장 작은 입자들은요, 대기 중에 세제곱센티미터,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주사위 있죠? 주사위 면적 안에 대기오염이 심한 데는 한 10만 개 정도의 입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자들이 우리 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대기 중에서 금방 커집니다. 삼겹살을 구울수록 미세먼지가 왜 늘어날까요? 물으셨는데요. 물론 아까 팬에서 구우면 같이 증발하는 유증기가 측정 수치 미세먼지로 오인되어서 그 농도를 높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직화구이를 하면 삼겹살이
이라는 우리가 생명체죠. 생명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탄소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탄소들이 결국은 불에 타면서 100%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기를 많이 태우면 특히 양념갈비 같은 거 많이 태우면 어때요? 연기 많이 나죠. 그만큼 그 생물체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 거 물질, 우리가 뭐 탄 거 많이, 고기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을 해서 가능하면 적게 먹도록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그것처럼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를 구울 때도 그 나는 연기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리고 이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주시는 게 향초 말고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나오는 물건이 어떻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향초 같은 거는 사실은 또 다른 우리가 심리적인 만족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향초를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면 짧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가능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뭐 가능하시다면 공기청정기 사용하시고요.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심한 날 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통은 환기를 하루에 한두 번 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과정이나 또는 다른 이런 화학물질을 쓰면서 많은 그 기체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실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런 독성 기체들, 유해한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더 주셨는데요. 초미세먼지를 없애시키나 완화시킬 수는 없나요? 초미세먼지를 사실 우리가 없애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연료나 미세먼지가 나오는 연소를 적게 하면 돼요.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미세먼지들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요리하고 난방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화석연료 사용 줄이면 되고요. 친환경으로 가면 줄 거고요. 물론 전기에너지를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지만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미세먼지가 제거되기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대기 중에 많은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내리기 때문에 없어지죠. 또는 바람을 많이 불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게 공기청정기와 같은 큰 타워를 만들어서 주변의 공기를 순화시켜서 없애거나 또는 바람을 불어서 확산시켜서 없애.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강우 아시죠?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씻겨내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효율들이 높지는 않아서요. 과학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중국도 줄이고 있고 우리도 국내 자체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나 자동차 등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그런 발생원들에 대해서 배출량을 저감하는 노력들을 매우 정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먼지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고 물으셨는데요. 황사, 천자문에 나오는 누를 황자죠. 그리고 모래사자입니다. 누런 먼지예요. 이 황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고려사기, 조선왕조실록에 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몽고나 내몽고나 중국의 건조지역에서 발원한 흙먼지들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황사입니다. 자연 흙먼지예요. 실제로 이런 황사 입자들이 중국을 지나면서 대기오염 물질 앞에서 말씀드린 미세먼지와 섞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한테는 크게 위해하지 않고요. 황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먼지들이 어디 가냐면 아마존 지역으로 가서요. 산림들에 대한 중요한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해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플랑크톤의 중요한 먹이가 되는 게 황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성분 같은 거예요. 미세먼지와 그럼 차이점은 뭐냐? 미세먼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즉 석유, 석탄, 나무
이와 같은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완전 연소에서 생겨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전 세계의 황사는 사막 지역, 건조 지역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태고적부터 존재하던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가장 나쁜 경우가 미세먼지와 황사가 혼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황사가 올 때도 미세먼지하고 준해서 똑같이 여러분이 이 마스크 착용하고 건강을 유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지금 지구온난화 관련된 기후변화에서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어떤 미세먼지, 검댕이와 같은 미세먼지들은 온실기체,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또 지구를 식히는, 냉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효과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여야 될 거고요. 기후변화 측면에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오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결국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물질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보듯이 미세먼지를 보시고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면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미세먼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미세먼지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